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일제히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공격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간밤에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한미 반도체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의 모든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등이 과연 실적을 기반으로 한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은 저가에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일시적 반등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켓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반도체 그리고 기판 관련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급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121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시장은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의 6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CPI가 생각보다 더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걷어지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CPI 발표가 났는데 어떤 식으로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실제시가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5%로 확인이 됐고요.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0.4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보다 전체적인 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같이 변동성이 큰 물가 지표를 제외한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2.6%, 그리고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보합권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게 됐고요. 어제 연준 이사가 물가가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은 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그만큼 CPI 발표에 주목을 했었고 CPI의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역성장을 한 것은요, 202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물가 지표가 잡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시장의 안도한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에너지 가격이 무려 5%가량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서비스 물가는 보합권, 주거비를 제외했을 때 서비스 물가가 0.2%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와 의류 가격도 하락을 했고 임금 상승률로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WTI가 90달러를 다시금 돌파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긴장감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안도 랠리를 보이면서 이제는 수급도 좀 회복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다시금 기업들이 실적을 괜찮게 내는지로 옮겨지는 듯한 모습 오늘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에 대한 안도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달러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진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담감이 조금 가시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래의 연속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틀째 1조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다는 건 우리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시장에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현재 구간 너무나도 실적 대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 저가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한미반도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분기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낙폭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수급이 다시금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이런 랠리를 지속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다른 나라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ASMR이라던가 TSMC의 실적이 잘 나올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AI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실적이 발표된 뒤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또 투자 힌트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장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선까지 무너졌었던 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나도 좀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면서 하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다시금 상향 조정되거나 유지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을 이끌었었던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등의 또 트리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매출액 2분기 실적은요 2,5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3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300억 원가량으로 51%가량 증가했습니다. 50% 이상 정말 놀랄만한 증가세를 보인 거고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51%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또한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HBM4에 대한 장비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이게 바로 또 실적으로 좀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TC본더라든가 MSVP 같은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요. TC본더는 HBM이라는 게 반도체 칩을 여러 층으로 좀 쌓는 건데 이걸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고요. MSVP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칩을 자르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굉장히 정밀화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HBM의 시장이 확대가 되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 두 가지의 기술력 정말 더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인 만큼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HBM의 고적층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8단에서 12단을 넘어서 16단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단이 높아질수록 겹이 많이 쌓일수록 정밀 접합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를 내년 상반기에는 와이드 TC 본더를 지금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첨단 패키징 분야도 점점 더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고도화가 될수록 이것을 정밀하게 자르고 옮기고 붙이고 쌓아야 되는 기술력, 적층 기술력은 더욱더 중요해지는데 그 기술력과 관련된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만들고 있고 앞으로 그 기술력도 더 고도화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오늘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여기다가 간밤에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진행이 되고서 27%의 급등세가 나왔던 것도 SK하이닉스의 주가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27.29%의 급등이 나오면서 본주 대비 프리미엄이 51%가량 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세를 보인 영향은 바클레이스가 지금 ADR로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30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간 $193인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내후년까지도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현금성 자산이 내년 말에는 현재 시가총액의 40% 이상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업에 돈이 많이 있게 된다면 투자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 주목하면서 SK하이닉스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요. 이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옵션 거래와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개시가 됐는데 옵션 거래가 무려 15만 건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ADR 전환 구조도 제한되어 있고 미국 투자자들의 수급이 집중됐다는 것 또한 SK하이닉스의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본주에 오늘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요. 상승률, 그러니까 27%의 상승률을 고스란히
본주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SMC가 상대적으로 본주 대비 ADR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15%에서 많게는 25%까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비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나 그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다음 장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SK증권이 본 반도체 투톱은요,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심리의 위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이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1, 2년으로 축소되었다는 것. 이것은 반도체 사용량이 여전히 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조정은 과도한 우려가 만든 가격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됐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PER이 4.5배까지 낮아진 수준입니다. 아직 좀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기업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안정성과 실적 레버리지 그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투자 확대로 인해서 범용 D램의 공급이 제약적이고 이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AI에 대한 우려가 나와도 방어력이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HBM의 웨이퍼 비중이 15%에서 34%로 증가한다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HBM 공급 부족에 대한 직접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공급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뜨겁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ASMR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이 또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또한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도체 기업들 TSMC의 6월 달 매출 좋았고요. 그리고 ASML 역시나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또한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선 것을 본다면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믿으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웨이크업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양시장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을 딛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 핵심 지지선을 6,800선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달 말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전 9시 6분경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6.5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7,300선 회복하면서 7,30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기판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쉬어가면은 상승을 했던 화장품주와 식음료 쪽은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오전 9시 6분경에 이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코스닥도 오전 9시 15분 넘어서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현재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4.84% 오름세 보여주면서 821.8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가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 근원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4천억 원대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조 3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고
있고요. 개인만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조 6천억 원대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79억 원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오전장에서도 오늘 300억 원, 4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5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682억 원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결이 비슷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매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소캠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소부장이 잘 가면서 소캠 관련주도 이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차세대 메모리 모듈을 이 소캠이라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보다는 얼마나 데이터를 빨리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소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소캠이 상용화 초기 단계인 만큼 얼마나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게 될지 또 얼마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성능 컴퓨터 시장과 AI 서버에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덕전자가 19.85%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소캠 시장이 커지면서 이 고사양 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펜트론도 12.3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마이크론과 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공정 기업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이 반도체 기판과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12.9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HLB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FDA에 세 번째로 도전을 했는데 제조시설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HLB와 HLB제약은 이틀 동안 하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항서제약으로부터 이 FDA의 제조시설 실사 종료 서한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조시설이 기존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가남 신약 허가 과정에서 제조시설의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HLB 그룹주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 제약부터 HLB 생명과학까지 모두 다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HLB가 가남 신약 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9.96% 폭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 제약도 이 가남 신약 허가 기대감이 다시 붙으면서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HLB 글로벌과 HLB 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SK하이닉스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상장한 SK하이닉스 ADR과 관련해서 2배 이상의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월거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콜스 애널리스트가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월가에서의 첫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로 제시했습니다. 멀티플 8배를 적용한 수준인데 여전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27년에 내년에 이 사태가 심화되고 28년에도 개선폭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매출 총이익률의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27년 말까지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등장한 가운데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 중심에 SK하이닉스 ADR이 있었습니다. 27% 급등세 연출을 했고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동반 4%대 오름세, 디램 ETF도 6%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H200에 중국향 첫 선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아주 소량이다라고 선을 좀 그었지만 그럼에도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IBM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4%나 하락하기도 했는데 IBM 측에서 고객이 예산을 메모리로 돌렸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주의 이러한 센티먼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또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국내 증시에서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오늘 지수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공개하면서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28% 급등세, 제주 반도체, 원익 IPS 같은 코스닥 종목들도 흐름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19%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다시금 10%대 급등세 210만 원 선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6%대 오름세 로 부지런히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 관련 소식입니다. 구글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북미에서 5개 ESS 배터리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연달아서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공급망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틸 리버 에너지 센터인데요. 이 에너지 센터는 구글이 데이터 센터의 확대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태양광 연계 ESS 프로젝트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사이프러스 크릭 에너지로 구글의 신재생 에너지의 독립 발전 사업자이고요. 프로젝트를 2029년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초기에 2기가와트시 규모에서 추후에는 2.9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북미에서 생산한 리튬 인산철 LFP 기반을 해서 ESS 배터리인 JF2DC 링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중국산의 공급망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공급망 확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도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2차 전지주 안에서 LG 에너지솔루션 3%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의 경우에도 개별 이슈가 전해진 가운데 5%대 강세 그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2%대 급등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에 또 호재가 전해진 가운데 에코프로도 7%대 강세 8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이슈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방산 쪽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산업 5사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크게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약세 원인으로는요. 대형 수주 공백의 지속에 기인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주요 수주가 집중되면서 주가 역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 방산 실적 프리뷰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둔화 속에 예정된 상저하고 흐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별로 실적 프리뷰를 좀 내놓았는데 일단 LIG DNA의 경우에 거의 유일하게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UAE 향해 천국 매출이 순조롭게 인식될 것이다라는 평가였는데요. 다만 다른 기업들은 2분기 컨센은 시장을 좀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 연간 영업이익이 2.3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하는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이번 하반기에 폴란드 향해 K9이라든가 천무 미사일 인도가 집중되고 호주 그리고 이집트 향으로 K9 매출 인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5사 안에서 7월부터 주요 수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되기 전에 현재를 매수 접기로 추천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함께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위기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 돌파 여부에 다시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LIG DNA도 13%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안에서는 RF 머티리얼즈, 세트렉 I의 주가가 또 주목받고 있고요. 동반 10%, 13% 가까운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대덕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20% 이상 급등하면서 14만 원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업종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40% 고점 대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낙폭 과대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대덕전자 모든 우리나라 그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기판까지 고점에서 많이 밀려있긴 하죠. 근데 오른 거 대비하면 사실 이 정도 조정은 좀 눈을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배 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배거라고 표현하는 10배 이상 올렸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바로 저점에서 10배 오른 구간이죠.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자, 그럼 대덕전자가 다른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의 최근에 어떤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FCBGA, 메모리, MLB 전 사업부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FCBGA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삼성전기가 생각이 나고, 메모리 하면 심텍이 생각나고, MLB 하면은 이수페타씨가 생각나는데, 이런 기업들의 좋은 장점들만 이제 모아놓은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바로 이제 대덕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떠한 부분들이 이런 대덕전자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테슬라양 이제 그 AI 칩이죠. AI4, AI5 이제 대덕전자가 만들게 되는데 대덕전자가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를 해서 이제 그 기판을 대덕전자가 만드는 거죠. 테슬라 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만든 그 엑시노스를 커스텀해서 만든 게 테슬라 AI 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수주를 한 건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기존의 AI 칩도 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좀 하긴 했었죠. 다른 기판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기나 다른 기판 업체들의 FCBGA도 쓰이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서버 쪽에 쓰이는 것도 있고 전장 쪽에 쓰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판 업체들은 다 그 AI 서버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장 쪽이 좀 약간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심텍이 이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언가를 만드는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장 가동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삼성전기에 높은 프리미엄과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것도 공장 가동률이었었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일단은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률이 현재 한 하반기에 80%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과거에 22년도에 최고 실적을 과연 언제 달성하는지가 문제인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쯤에는 가장 최고 실적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MLB 사업 쪽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잘하는 MLB, 이수페타시스 MLB는 뭐 서버 쪽이죠. 이쪽과 관련돼서 대덕전자도 하고 있는데 대덕전자는 이 MLB를 우주항공 쪽을 또 그 틈새를 좀 노렸어요. 이쪽에서 지금 수익성이 1분기 기준으로 10% 초중반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뭐 80%다, 70%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10% 초중반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언가를 제조를 했을 때 5%, 10%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일단 정리를 하면 그 삼성전기의 FCBGA, 그다음에 심텍의 메모리, 이스페타시 MLB 이거 세 개를 모두 좀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이제 대덕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이제 10배거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14,000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14만 원 정도 구간인데 밀려 있는 게 지금 10배 오른 거죠. 이제 20만 원까지 갔을 때는 뭐 굉장히 한 13배 정도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뭐 떨어진 건 떨어진 거, 올라간 건 올라간 거죠. 근데 떨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은 어디가 바닥이고 언제 다시 올라갈 건지 그게 중요한데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7조 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수급 좀 중요한데 외국인 수급은 제가 봤을 때는 대덕전자에 큰 관련이 없어요. 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관 수급이 대덕전자의 흐름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 파란색 선 급반등 매수겠죠 하면서 대덕전자의 흐름이 V자로 반등 주는 흐름. 연 최고점인 이제 6월 초나 5월 말 정도의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상한가를 한 번 이상은 가야 되겠죠. 오늘 상한가 가고 내일 상한가 가면은 아마 최고 주가를 갱신할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물량들을 좀 러프하게 주가에서 조정으로 받아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이 길게 가는 법이죠. 정리를 하면 이제 기판 업체들도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어떤 노이즈가 나오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엔비디아 쪽에서는 일단 뭐 그 부인을 했으니까 대덕전자가 엔비디아와 그렇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판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뭐 오늘 상승이 일단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윗방향 열어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흐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되고 있고 내년까지 실적 성장세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가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실적 발표한 가운데 AI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출이 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 뭐 거의 업종 전 종목 상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중에서 과연 종목 자체적인 탄력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 중에서 오늘 한미반도체의 상승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목군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 자, 이제 한미 반도체가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지. 한미 반도체가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기 사상 최대 기록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퍼포먼스가 나오긴 사실 힘들죠. 뭐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실적을 수치별로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뭐 몇 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기 대비 39%, 영업이익은 51%, 뭐 대단한 실적이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이 실적이 하반기까지 연결이 돼서 전고치를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미 반도체를 하면 TC 본더를 얘기를 하잖아요. TC 본더 말고 최근에 이제 MSVP라는 장비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MSVP라는 장비는 무엇이냐면 웨이퍼를 아주 작게 이제 다이로 자른 다음에 기판 위에다 얹어서 이걸 이제 실장을 할 때 이게 이제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맞춰주는 장비가 바로 MSVP거든요. 마이크로 소팅 비전 플레이트죠. 이게 지금 TC 본드와 함께 한미 반도체 실적을 이번에 분기 최고 실적을 견인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잘하고 있는 TC 본드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한미 반도체가 그 수많은 경쟁자들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들이 엄청 많죠. LG전자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준비는 상당히 좀 미리 잘 해놨죠. 일단 내년에 하이브리드 본드 전용 공장도 완성을 하고 일단은 수요를 봐서 일단 5,000평이 넘는 신공장 관련된 부분도 증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 한미 반도체의 어떤 실적은 큰 걱정이 없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 그 내후년까지 연결될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의 어떤 TC 본더에서의 왕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 관련돼서 제가 가장 좀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미 반도체가 지금 미국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무엇을 대응을 하는 거냐면 테슬라의 이제 테라팹 대응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한미 반도체가 테슬라 테라팹 어떤 그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주가 흐름은 뭐 기대를 해도 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차트 잠깐만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많이 밀렸어요. 사실 40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도 깨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를 기록했다가 오늘 실적 어떤 호조와 함께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속으로 이제 이어져 가려고 하면 사실 너무 큰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딱 봐도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외국인 수급이 바로 한미 반도체의 어떤 주가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 괜찮기 때문에 약간 러프한 조정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많이 밀린 주가가 오히려 이제 메리트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분석해봤습니다. TC 본더 시장에서 왕좌를 계속 잘 지켜낼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잘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HMM 스포츠였네요. 오늘 양대지수 반등하고 있는데 해운주 쪽에도 수급이 쏠려갈 수 있을지 HMM 오늘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관련주가 오르고 MLCC 가격이 오르면 MLCC 관련주가 오릅니다. 근데 HMM 입장에서 뭐가 올라야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까?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운임이 오르면은 해운주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오르게 돼 있는데 운임은 지금 현재 3달 동안 오르고 있는데 해운주들은 사실 HMM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죠.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임이 일단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지금 2분기 내내 올랐고 최근에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조정 주는 부분이 미국 이란 어떤 그 갈등체 점화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얼마나 운임이 올랐냐면 뭐 2분기 동안 78%가 올랐습니다. 운임이. 그런데 주가는 안 올랐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분석과 주가 흐름이 괴리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종목이에요. 이제 20조 원이 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선 수급, 파란색 선 수급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 기관 수급 지금 러프하게 같이 동시 순매수 잘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나오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운임이 80% 넘게 2분기에 올랐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렇다라고 하면 HMM 지금 오히려 저가 메리트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제 미국, 이란 갈등체 점화로 이제 운임 다시 상승은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뭐 안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매각과 관련돼서는 좀 약간 딜레이 된다라는 부분,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한 26,000원으로 올해 3월달 고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오늘의 포착 종목이었고요. 해상운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6,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로부터 안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 선언에 국제사회와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 변경으로 공장과 생산시설이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대이란 전면 해상 봉쇄 조치는 예정대로 단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구를 오가거나 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항을 금지해 자금줄을 옥조해야겠다고 공언하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이렇게 다 올라가는 시장인데도 아쉬운 섹터는 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도 외국인은 현선물, 어제에 이어서 또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시장의 한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섹터 대 섹터로 시장의 분위기도 알아보고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오늘 뭐 많은 섹터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하는 섹터 또 반면에 좀 약한 섹터는 뭔지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만 그것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기판, 전반적으로 그동안 눌렸던 반도체 종목들이 업종 섹터가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오늘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도 섹터로 관심이 더 몰리는 양상을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반도체 장비부터 좀 볼까요? 대표님, 반도체 쪽은 일단은 조정을 좀 겪다가 네. 일단은 한번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반도체 장비 섹터는 또 특히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강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강한 반등에 영향이 이제 이런 그 소부장 종목들한테까지도 이제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뭐 이쪽 특히 장비 쪽에서 뭐 이제 뭐 HBM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10%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역시 지금 이런 그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은 결국 KPX의 증가예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미국 상무장관 같은 경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다가 미국에도 공장 지어라 뭐 이런 또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IPO를 그러니까 미국 ADR IPO를 통해서 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결국 그 자금들은 이 장비에 투자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만 이제 놓고 봐서도 결국 이런 장비주들이 올해부터 아마도 본격적인 수주와 실적의 성장세가 이제부터는 좀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비주 전반에 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계속해서 그 투자, 반도체 팹, 메가 프로젝트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결국에는 장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계속 그동안 형성되어 왔지만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다 보니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늘도 강한 반등으로 일단은 시장의 기대를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섹터를 봤고요. 반면에 오늘 많은 섹터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하락하는 섹터가 또 눈에 띕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이것과 반도체 장비와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메가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어쨌든 호남권, 요 서남권에 관련된 그쪽 지역의 건설사들을
테마주처럼 막 올라갔었는데 그쵸. 그게 이제 힘이 빠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아래꼬리에 달고 있어요. 이런 걸 그래요.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이런 그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기대감들은 여전히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선안권 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이런 기대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뭔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했던 측면들이 강했습니다. 네. 일단 그 지역적인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들,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지역에서 어떤 공사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호재를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네. 결국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재료 가치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아래꼬리에 닿은 종목들은 발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전에도 뭐 이동훈 대표님이 뭐 중소형 건설사, 요 지역에 기반한 건설사들 얘기는 해주셨죠. 테마성의 성격이 아무래도 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뭐 장기 추세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힘들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걸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 선안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건설사들은 오히려 그냥 더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지배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반도체 장비와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 종목을 하나 좀 볼 텐데 네. 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이 분위기를 좀 반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고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내고 싶으니 소부장 쪽을 많이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소장 쪽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면은 오늘 테크윙을 말씀을 드리려고 테크윙? 하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가 거의 바닥권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바닥권에서 비교적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테크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테크윙 하면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핸들러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네. 테스트 핸들러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비단 테스트 핸들러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사업에 대한 그런 확장, 그러니까 부문에 대한 확장, 그러니까 독자 개발을 한 HBM 검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를 삼성전자에는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의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도 초도 물량을 공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도 지금 아마 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마이크론 쪽으로도 수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는 확실히 이런 그 메모리 3사의 밸류 체인에 진입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큐 프로 같은 경우는 HBM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검사 장비입니다. 지금 이제 HBM3, HBM3E에 이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나올 HBM4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HBM4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회가 되면은 이 테크윙 같은 종목은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한 내후년 정도의 실적까지 계속해서 좀 점프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연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테크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 3월 초에 주가가 7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하락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다 거기서 이제 지금 반등이 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금 이제 이런 그 재료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반등의 국면에 있다. 뭐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장비주들은 확실하게 이번 아마 2분기 실적부터 이제 그 왜 주가가 오르는지 증명이 되는 종목들이 아마 눈에 굉장히 많이 띌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이러한 장비주들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때도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부터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크윙을 선정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희가 이제 거의 다 투자자분들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에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소부장단에서 특히 장비 쪽에서 실적 개선세들이 보여지는 아마 종목들이 많이 출몰을 할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영업이익 액수는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히 개선되는 실적들을 보여주는 장비주들은 저희가 함께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테크윙도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또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강하고 또 약한 섹터는 뭘지 볼까요? 자,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좋습니다. 반도체도 가지만 2차 전지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좋고 오늘 또 이슈가 좀 있기는 했죠. 유상증자,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카지노가 오늘 좋지가 않은데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데 호텔 카지노가 또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배터리 업종 대표님 좀 볼 텐데 전반적인 ESS, 로봇 배터리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은 2차 전지에 좀 투심에 악영향을 줬던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가 일단은 약간 스톱이 된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2차 전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슈 때문에 그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악재로부터의 어떤 완화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작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유상증자가 완전히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이미 우리가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듯이 이제 감독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동을 걸었고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정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규모가 줄어들든지 뭔가 다른 방안들이 좀 강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 투자 심리를 조금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일단 2차 전지의 강세의 하나의 원인 중 배경을 하나 꼽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ESS 수요의 증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ESS가 이제는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ESS 시장에 대한 확장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터리 3사, 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 LG엔솔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올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상저하고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의 네네.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좀 바닥일 때 주가에 한번 종목에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지금 한번 매력적인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들이 엿보이고 있고 ESS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AI 데이터 센터와 엮이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흑자 전환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죠. 실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이번 달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정 권고가 나왔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하락 섹터인데 하락 섹터는 오늘 호텔 카지노 쪽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호텔 카지노는 또 오히려 최근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하락을 하는 이슈들도 좀 있지만 호텔 카지노 쪽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약간 그 하락의 방아쇠에 당긴 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환수 기금에 대한 상한선을 확대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 예, 정부의 어떤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카지노주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전에 사실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망을 보니까 일부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면은 기대치에 조금 미달할 수가 있다. 이런 또 이제 그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지금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워낙 높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상반기보다 항상 하반기 쪽이 성수기입니다. 3분기에 우리가 얘기한 여행 성수기고 또 이제 뭐 중국의 국경절 연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이 올라가는 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것저것 뭐 2개, 3개 정도의 이슈가 좀 겹치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제일 타격을 준 것은 이제 정부에서 카지노 업체들에게 걷어들이는 기금 상한선이 10%였는데 그걸 15%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카지노 업체들이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정부의 입장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게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이 중에 종목을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호텔 카지노 쪽에서 네. 오늘 제일 많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게 지금 롯데관광개발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생각보다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11,000원이 깨졌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오른 것들은 다 이미 이제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실적이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질 만한 훼손이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분기 기대보다 조금 아쉽다고 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57% 정도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워낙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트래픽이라든가 수익성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호텔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관광 관련주들은 3분기가 최성수기예요. 그렇죠. 3분기에 뭐 추석 연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중국의 국경절 연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3분기 실적 또한 고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카지노 부문에 지금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부문도 최근에 보면은 이게 지금 워낙 숙박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객실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는 이런 객실 단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바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롯데관광개발은 이렇게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의 관점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오늘 약간 낙폭이 너무 크게 나오면서 약간 그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네네. 일단 1차적으로 바닥은 좀 잡는 거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메리트가 확실히 생긴 가격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오늘 좀 낙폭이 큽니다. 근데 뭐 또 뭐 우리가 위안이라고 해야 될까? 장 초반에는 뭐 20% 넘게 하락을 하다가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롯데관광개발을 포함한 이 카지노나 관광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또 더 좋은 실적들을 보여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기회를 한번 잘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까지 전략을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로킷 헬스케어 편. 2012년 대한민국 바이오 신화의 정점이라 불리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부문 사장이었던 한 남자가 돌연 사표를 던집니다. 유석환. 그는 셀트리온의 창립 멤버이자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부와 명예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었죠. 탄탄한 미래를 두고 그는 강남의 한 작은 지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 모두가 미쳤다고 말렸던 그의 새로운 도전. 그것이 바로 로킷 헬스케어의 시작이었는데요. 산업용 3D 프린터로 기반을 다지던 그가 들고 나온 다음 아이템은 당시로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던 3D 바이오 프린터였습니다. 기계로 세포를 찍어내서 인간의 망가진 장기를 대체하겠다. 이 한마디에 국내 거대 바이오 학계와 투자자들은 차가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재생의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던 대한민국에서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대기업 전문 경영인 출신이 장기를 찍어내겠다고 하니 시장의 반응은 맹목하기 짝이 없었죠. 투자금 받아먹으려는 세련된 사기극이다. 황금 왕자를 버리고 나온 사나이에게 돌아온 건 지독한 무관심과 사기꾼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는커녕 연구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했던 암흑기. 이석환 대표와 연구원들은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틈새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대 제약사들이 장악한 신약 시장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목한 것은 의외로 가장 고통스럽고 추악한 병이라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른바 당뇨발이었는데요. 발에 작은 상처만 나도 세포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 발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잔혹한 질병이었죠.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환자들에게 비싼 연고를 팔거나 절단 수술을 권할 뿐 근본적인 대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로킷 헬스케어의 엔지니어들은 독을 품었습니다. 약이 안 통하면 환자 자신의 지방세포를 뽑아다가 그 상처 모양 그대로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메꿔버리면 되잖아. 이들은 먼지 하나 없는 삭막한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인간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는 바이오 잉크 배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계가 세포를 짜낼 때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과 열 때문에 세포가 죽어나가는 실패가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의료기기 조립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연금술이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도끼를 바이오 잉크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허벅지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로 만든 잉크를 3D 프린터에 넣고 환자의 썩어 들어간 발 궤양 모양 그대로 스캔에 굳혀 붙이자 거짓말처럼 새살이 돋아나며 뼈가 드러났던 발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들은 곧바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국내 규제의 벽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당뇨발 환자가 넘쳐나던 인도, 이집트, 미국, 유럽의 실제 병원 현장으로 프린터를 들고 무작정 뛰어들기 위해서였죠. 다국적 제약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법이라며 견제할 때 로킷 헬스케어는 실제 환자들의 다리를 살려내는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로 시장의 모든 의구심을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인도의 시골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기 직전이었던 환자가 로킷의 바이오 프린팅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걸어나가는 기적이 유튜브와 해외 논문을 통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거대 바이오 기업들이 사기꾼이라며 내팽개쳤던 이 단어는 오직 기술의 광기와 임상 데이터로 전 세계 40여 개국 시장을 장악하며 역전극을 써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복제해 불멸을 꿈꾸는 뉴 바이오 시대의 생명 연장 플랫폼. 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구원을 선물한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이 한국 증시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대만의 경제평론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락을 두고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살상력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 급락이 삼성전자와 일본 키옥시아까지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충격은 미국 시장에도 번졌다. SK하이닉스의 ADR은 뉴욕 증시에서 9%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론과 AMD 등 주요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다. 외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블룸버그도 한국의 레버리지 ETF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 쏠림이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파는 구조가 변동성을 키운다. 삼전닉스 2배 베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새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도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가량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해주면서 7%가 넘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 장세가 펼쳐지면서 시장이 고개를 또 빠르게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파생된 AI
분야의 기업들의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정말 오랜만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일 밤 나왔던 미국의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가 나오면서 부담감을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200을 중국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장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저가 매수세가 이제는 슬슬 바닥을 다졌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부담감에 대한 완화, 연준 이사가 물가가 급등하면 긴축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감이 커졌었는데 이러한 걸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좀 짓눌렀던 악재들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르게 눌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아직은 너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기에도 또 애매한 구간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플러스 악재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이번에 있을 7월 달에 FOMC 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올릴 가능성보다는 그냥 동결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리가 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인 키워드가 되냐라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GPU나 HBM 그리고 D램 이런 부분을 사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 투자금도 들어가고 있지만 자기네 현금 보유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중요한 거는 빚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에 대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부담감이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나 아니면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시그널이 나와준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등하는 모세가 나와주는 부분이 이 역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AI 거품론 그리고 고점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금리 동결 아니면 인하 이쪽으로 더욱더 가닥이 잡혀야 시장의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ASML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2분기 호실적 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또 상향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이 수치로 좀 지속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수치는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잘 나오고 삼성전자도 네. 정말 잘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막 이게 두세 계단씩 올라가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SML 실적 발표도 나오고 이제는 TSMC 실적 발표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조금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못 나올 경우에 더 큰 하락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품사나 아니면 장비사 이런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제일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포인트는 메타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사줄 수 있는 회사가 실적이 더 잘 나와야 그리고 AI로 인해서 매출의 증대성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와야 이 AI를 투자하는 이유나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주가들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겠지만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여기서 눈에 띄게 더욱더 좋게 나온다고 보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업종이 단기간에 많이 빠지면서 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위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두 기업을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두 기업 다 주가의 위치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저렴한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뭐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여줘도 아직까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다. 하지만 두 종목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번 어떻게 본다면 조정 구간일 때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왔고 어떻게 본다면 하방의 경직이나 이런 부분이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변동성의 측면이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탄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적의 회복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반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방법,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 있을 때,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될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점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ADR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본주랑 ADR이랑 계리율이 뭐 30% 이상, 거의 오늘장 아침 초반 기준으로는 거의 50%까지도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좁혀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본주가 올라가면서 맞춰질지 아니면 ADR이 떨어지면서 맞춰질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본주가 올라가면서 맞춰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정 부분 ADR과 본주와의 괴리율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나와진다고 볼 때는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그 가격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계를 만들어나가기 전 단계이므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나타낼 구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미국의 ADR이 하루 만에 2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본주도 좀 힘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간밤에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바클레이에서 강력한 매수 의견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리포트 빨이 먹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나 이런 부분이 거의 기존 대비 거의 100%가 넘게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금은 저가 구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ADR 관련된 두 배 ETF나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ADR이 조금 더 레버리지 효과가 일으키면서 변동성을 더욱더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상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품절주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이 뭐 20% 넘는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 본주가 20% 넘게 따라갔냐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안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오늘 장까지, 내일 장까지도 어느 정도 시세 탄력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면서 계리율이 점차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레버리지 관련된 ETF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도 받지만 어느 정도 피해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나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이런 ETF나 이런 수급적인 요인을 따로 떼서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ETF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떼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ETF 쪽에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본주가 따라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꼬리가 먼저냐 몸통이 먼저냐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레버리지가 변동성이 심할 때,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성을 받을 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 반대로 하방이 나올 때는 조금 더 강한 하방이 나올 가능성,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기준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 더 높았는데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욱더 올라가줬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장에서 극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했고 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했고 이런 모습세가 엎치락 뒤치락으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크게 멘탈적인 부분이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했을 때는 이런 종목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또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 주는 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부분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신다라고 보면 상승할 때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큰 수익은 못 날지언정 그래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기 위해선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이 잘 가는 것만큼 기판 기업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판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 라인 증설 비용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에 대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고객사가 제조업체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로 기판이 부족한 걸까요? 그 정도로 시장에서 너무 많이 바라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판의 어떻게 보면 쇼티지 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 단가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D램 가격이나 HBM 가격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정말 거의 이 슈퍼사이클이 진짜 몇십 년 만에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회의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D램과 아니면 뭐 HBM뿐만 아니라 기판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이 D램을 만들기 위해서도 기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반도체의 기판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판 관련해가지고는 더욱더 증설이 돼야 되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더욱더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어느 정도 공장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정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판 업체들한테는 약간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 회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수금이나 이런 부분이 받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공장의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욱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객사들의 요청이 빗발치면서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2040년까지 한 25조가량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뭐 AI 수요라던가 장기 공급 계약과 같이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 비용 자체가 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좋지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사이클이 꺾이거나 이랬을 때 네. 보다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체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클리어가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투자가 현명한 투자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계약이 실제 매출에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2분기 때 조금 더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이 공장을 질 때 선수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의 공장을 짓는데 부담감을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영업 마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D램과 HBM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열강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팔아봤자 뭐 10%도 안 됐던 영업이익이 이제는 막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막 70%까지 넘어가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팔면 팔수록 다 돈이다. 이런 감각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10%대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대로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욱더 올라간다. 기판도 지금 물량만 딸리는 게 아니라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물량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올라줘야 나중에 물량이 커졌어도 그때 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삼성전기의 FC BGA나 아니 AI용 MLCC 영업 마진이 20%대로 이제 상승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MLCC 그리고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AI 수요의 확산과 함께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 영업 전망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장의 변동성 크잖아요. 네, 이러한 시장 때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게 오를 때 따라가도 될까요? 항상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네. 현금 확보하자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도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렸고 만약에 지금 현금까지도 다 썼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믿을 건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은 파는 것보다 들고 갈 자리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반도체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긍정적이고요. 증권가에서도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다. 투자 심리의 위축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로부터 안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 선언에 국제사회와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 변경으로 공장과 생산시설이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대이란 전면 해상 봉쇄 조치는 예정대로 단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구를 오가거나 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항을 금지해 자금줄을 옥조해야겠다고 공언하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네, 7월 15일 수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초복이라고 하는데 코스피 지수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에 힘입어서 장중에 7,400선 회복하기도 했는데 오늘에도 이런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진짜 반등 다음 반등,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안도의 한숨을 좀 갖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간밤에 이제 CPI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이 예상치가 3.8%였는데 네. 이를 좀 하회한 3.5%가 나왔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근원 CPI도 줄어들었다는 데 의미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는 2.8%였는데 2.6%까지 하락을 했다. 이거는 식료품과 에너지는 제외하고 다른 이제 물가들을 봤을 때 지표로 삼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근원 CPI도 떨어졌다라는 의미 자체는 일단 물가 자체는 5개월 동안 상승했었던 부분이 줄어들었다,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에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유가가 뭐 5개월 동안 많이 상승을 했지만 6월에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점, 거기에 있어서의 뭐 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인상보다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예상을 할 수 있는 패드워치도 7월 30일 날에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1%에서 16%로 떨어졌고요. 9월에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또 확률 자체가 10%에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도 당연히 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전쟁 관련돼서 아직 완전하게 협상이 진행이 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란의 휴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발전소를 폭발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는 점. 예. 근데 과연 이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휴전을 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 그리고 수급 쏠림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계속 수급 쏠림으로 이어졌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그런 쏠림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주와 더불어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거래량이 전체에 대한 비중의 85%가 이쪽으로만 치중이 되면서 그동안 하락을 했었던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는 점. 그리고 어제 이제 관련된 상품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중지한 이후에 좀 구체적인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크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시장과 업종에 있는 종목으로 상승을 만든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도 좀 부진했고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시장도 유가증권 시장 7,000선 안착에서 이제 다시 7,300선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한 800선 안착에 대한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방 경직을 만들었다라는 건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스러웠었던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한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고 네.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은 50% 이상 하락을 했지만 오늘 대다수 관련된 종목이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 대한 정책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우호적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으로 좀 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거쳐가는 가운데 수급 그리고 실적까지 받쳐준 상황 속에서 오늘의 반등을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결국에는 6%대 급등세까지 그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또 7% 가까운 탄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35포인트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829포인트
10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7%대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다가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선 기관의 매도 전환 좀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2조 7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또 팔자세 2조 5천억 원대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들어오는데 기관의 매수 주체가 나서고 있는 모습 1,000억 원대 순 매수세 확인됩니다. 외국인은 소폭의 사자세, 개인은 1,500억 가까이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에서 9%까지 급등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SK스퀘어가 또 활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까지 급등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5%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비롯해서 기판주까지 온기가 번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기도 13% 훌쩍 뛰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142만 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 에코프로비엠도 7%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장까지 시장의 탄력이 유지되는 강세장이 연출됐는데요. 그동안 많이 빠르게 좀 하락을 했던 만큼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미국의 물가지표 둔화가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강력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빨간색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는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삼성전자도 6%, SK하이닉스도 8%가량의 강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요, 미증시에서 ADR이 27%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호재도 역시나 매수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K스퀘어가 16% 강한 시세 분출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5에서 6%가량 상승했고요. SK도 8% 이상 올라주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강한 시세를 내뿜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판과 MLCC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삼성전기가 12%, LG이노텍도 7% 넘는 강세를 그렸고요. 반도체 밸류체인 안쪽으로 해서 점점 더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LG 엔솔과 삼성 SDI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특히나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하나 그룹주는 물론이고 방산주들이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를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 더해지면서 시장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하반기에 견조한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한화 오션이 6%가 넘는 상승세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력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과 같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견조한 상승세 나타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로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속에 S-오일과 SK이노베이션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의약품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희석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만 지수의 상승 대비 상승률은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 있는 그룹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시장에서 강하게 빠졌었던 HLB가 불확실성 악재를 다소 해소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여기에다가 그룹주들 역시나 일제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알테오젠까지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고요. 대표적으로 금리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오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가 9%, 에코프로 BM이 7%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증자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조금 둔화됐고요. 이게 매수세로 이어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만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더 커졌고요. 원익 IPS가 두 자릿대 강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던 로봇 기업들도 오늘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가 넘는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 실적 기대감 속에 시장이 흔들려도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역시나 그러한 견조한 상승세는 이어갔고요. 반면에 엔터주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JYP 엔터가 강보합 수준, SM이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방어줄 역할을 했던 엔터주들이 오늘은 빠지는 모습까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양대지수 상승과 함께 일제히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종가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궁금한데요.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5에서 6%대 강세를 그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6%대 강세, 427포인트 끌어올렸고요. 7,284.4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8% 강세 연출했고요. 829.4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6.5%대 강세 흐름 기록했습니다. 오늘 3% 이상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해줬고요. 오전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고점 7,424포인트까지 확인되기도 했고요. 결국 7,284포인트 지킨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요. 비슷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800선 위에서 출발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고점 831포인트까지 높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보시면요.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관이 1,8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요. 외국인은 2조 3천억 원대 물량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2조 4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은 비슷하게 흘러갔고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1,000억 원대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이 물량 출회하면서 1,400억 원대 매도 우위 그렸고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트탑 자리했고요. 한미 반도체까지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습니다. SK 스퀘어의 활약도 돋보였고요. LG 이노텍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 연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저와 같은 피지컬 AI 관련주 쪽으로 수급 흘러갔고요.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까지 반도체주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한 반도체 시세 체크해보고 가야겠죠.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였고 시장의 기대치도 웃돌았습니다. HBM4 관련된 양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 장비까지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강력한 호재 속에 가격 제한폭 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나 올라왔고요. 대덕전자와 삼성전기 같은 기판주들 수급 쏠려갔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요. UPS 배터리가 이제 화재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불 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PSK와 파두, 원익 IPS, 샘CNS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수급 가져갔고요. D&D 파마텍도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GLP-1 계열의 먹는 비만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화이자와의 연구 개발이 확대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화이자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더 확대되게 되면서 추가 발주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 15개월가량 늘어나고 계약 규모 역시나 38%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8,800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하기도 했고요. 6%대 강세, 76,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마무리하면서 기억해 볼 만한 이슈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6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이 다소 완화됐던 하루였습니다. CPI 지표 발표를 보니까요. 지난해보다는 3.5%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이러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42%에서 17%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성장주, 기술주로 향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부분, 특히나 낙폭이 과도했던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CPI 지표가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죠. 특히나 바클레이스가 SK 하이닉스의 ADR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하면서 지금 한 100%가량 더 올라야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간밤에 27%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ADR이 잘 가니까 본주도 힘을 내줬고요. 결국에는 오늘 9%가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죠. 여기다가 한미반도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 원 넘어섰고요. 이익률이 51%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이런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건 HBM4에 대한 장비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HBM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악재를 털어내면서 이제는 강한 반등할 수 있을까요? HLB가 간암 신약 허가 보류와 관련해서 제조소 실사가 종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DA에서는 일부 개선의 권고 수준이고 강제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회사 측에서도 신약 승인 절차의 핵심 사안이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혹시나 FDA에서 승인되지 못할까라는 우려 속에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HLB. 혹시나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커졌었는데요. 이번 악재 해소가 좀 일부분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긴축에 대한 부담감 완화와 함께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수요일장 정규장 거래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한시름 놓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는 거래가 하루 좀 짧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지 팀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오늘 메이저 수급도 유입됐고요. 좀 긍정적인 방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내일 포인트들 어떤 것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양호한 그런 CPI 지표를 발표했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은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표를 또 발표를 할 텐데 이 지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가 미청문회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반기 때 이어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 주까지 전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CPI 때도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을 했었던 요인은 전쟁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쟁 관련된 부분은 종지부가 좀 찍혀지면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뭐 2.5%에서 2.75%, 0.25%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인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소비자 물가가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걸 인위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금리 인상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출이 6월 한 달 동안에 약 한 8조 3천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4조 5천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이 3조 7천억 정도 증가가 되면서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금리로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필요가 있어서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실적이 괜찮은 쪽 그리고 자금이 좀 풍부한 쪽은 나름 긍정적인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당히 유보하고 있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이나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되레 단기적으로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뭐 노이즈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 5월에 시장을 부양을 했었던 거는 개인에 대한 매수세로 시장이 부양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예탁금이 6월 말만 해도 137조까지 올라갔지만 이 고객예탁금이 109조까지 떨어졌습니다. 30조가 줄어들었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틈타서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 외국인과 기관이 뭐 7월 초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상향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볼 필요가 있어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손바뀜도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그동안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는 좀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겠고 이러한 수급이 지속되는지 그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 TLB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TLB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던 가격이 최근에 6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0%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발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은 나쁠 거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영업이익이 260억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7억이었다. 그러면 작년의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에 거의 50%를 달성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 2분기 때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 매력에 있어서의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수익성 확대는 절호의 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베라루빈 출시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캠2에 대한 성장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동사의 이제 베라루빈 GPU나 베라 CPU에 들어가는 소캠2를 양산을 하고 있는 동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또 수익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기보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4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 소캠2 관련주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더 기대된다. 낙폭 과대하기도 했고요.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실적 전망 괜찮습니다.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죠. 자, 내일 시장 한마디 이제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내일 메시지 어떤 거 주시겠어요? 투자 심리가 원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뭐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본론은 그겁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눈으로 좀 확인이 되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투자 심리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실적에 대한 거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적 판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숫자가 잘 찍힌 종목들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흐름을 또 참고하실 때도 최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